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토요일쯤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주말까지 횡보를 하다가 월요일부터 약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제가 좀 신기가 생겼을까요? 비트코인이 어제부터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계속 피보나치 되돌림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진짜 비트코인의 저점은 28,800불일까요? 역사적 순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1, 2, 3인데 0.618 자리에서 항상 반등, 그리고 여기서 또 반등. 이제 지금 이 지점이죠. 그러면 69,000불까지 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그 전 고점은 64,000불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74,000 아니면 73,000까지 갈 수도 있겠죠. 참, 이대로만 그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74K에 다 던지고, 그리고 다시 또 28,800불을 기다리면 되니까 참 돈 벌기 쉽죠. 아니, 이 패턴대로만 간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저는 분명히 28,800불까지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8,800불이 여기에 저점이었기 때문에 저점을 조금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 지점을 비트코인의 신저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 지점에서 아주 그냥 엄청난 악재들이 쏟아졌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금리, 중국, 코로나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33,000불이 아닌 또다시 28,800불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반등 아닌 반등이 나왔는데 조금 나왔죠. 시간대가 미국 시간으로 30일 새벽 6시, 그리고 31일 새벽 5시, 이렇게 두 번 빵빵 때려주네요. 자, 이대로 계속 상승 패턴을 보여줄지 아니면 한 번 더 밑으로 갈런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밑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조금 맞추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저께 영상에서까지 제가 5대5로 만불 간다, 그리고 이제 상승한다, 5대5였는데 만불 간다는 이 5명이 지금은 아주 깨갱하고 있습니다. 무리수를 던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들이. 그런데 아직 모르죠, 또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은 어쨌든 중국 상하이 봉쇄령이 조금씩 해제되고 있죠. 완화되고 있고, 그러면 공장이 또 돌아가겠죠, 정상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의 한 도시가 전 세계 경제를 거의 마비시킬 수도 있어요. 이동평균선을 한번 봐볼까요? 이게 지금 51선인데 이렇게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33K예요. 33K가 통과되는 거를 보고, 혹시 지금 시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33K가 통과되는 거 보고 들어오세요. 지금은 좀 불안한 자리예요. 아무래도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핵폭탄 발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관망, 아직까지는 관망하시고 안전하게 33K를 보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계속 빨간색만 보실 거예요. 파란색은 싫어하시잖아요, 다들. 그리고 혹시 28,800불 제 이야기를 듣고 진입하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28,800불 아래로 떨어지기란 지금 자리에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말을 되게 아리까리하게 하죠. 헷갈리게. 33K를 보고 들어가라는 건 뭐고, 28,800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즐기라 그러고. 이 판이 좀 그래요.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못하겠어. 저도 뭐 100%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항상 저와 반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 저점은 제가 지속적으로 28,800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거의 37,000불 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은 28,800불이다. 피보나치 되돌림의 답이 나와 있다. 저점을 잡을 때는 항상 전 세계 모든 차티스트들이 요걸 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0.618, 61.8% 자리에서 결국 버티더라. 그래서 한 번 버텼고, 두 번 버텼고, 이번이 또 세 번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73K나 74K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28,800불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동시에 던집시다 하고 다 던지고 한 두 달간 기다립시다 하고 28,800불 오는 날이 기다렸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얼마나 재밌을까요? 1번, 2번, 3번. 그래도 조금 상승이 나오니까 제 마음도 좀 편하고 반등 아닌 반등 찔끔 나왔는데 되게 또 잘난 척 하죠. 제가 잘난 척은 아니고요. 제가 어느덧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과 2분의 1년이네요. 그냥 제가 아는 지식들을 제 영상 속에 추억처럼 그냥 만들자가 제 첫 번째 취지였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너무 암호화폐에 가려서 이 기술이 수장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보다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스토리들을 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암호화폐, 비트코인, 사기, 투기, 한탕 뭐 이런 거에 블록체인 기술이 너무 묻혀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교회 목사님과 제가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조금 듣더니 이게 세상을 그렇게 바꾸는 도구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도 거의 그냥 투기성, 하면 안 되는 거, 나쁜 짓 요렇게만 알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들도 거의 다 그렇잖아요. 블록체인이 바꾸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공중파 방송은 단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 대신 TVN에서는 몇 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거의 수박의 겉핥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비트TV 그리고 저 말고 유튜브 다른 크리에이터 방송을 또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공중파, 그리고 뉴스, 그리고 이제 지인, 부모님, 뭐 와이프, 남편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투자 권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정보를 얻겠죠. 이게 한계죠. 그런데 극명하게 반으로 정확히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자, 반대판은 공중파 방송이죠. 그리고 뉴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배우자분, 지인 이럴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반대파. 그리고 이제 찬성파들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 그러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누가 있을까요? 이 사이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접해야 되는 건 뭐 미래 경제학자라든가 세상을 잘 꿰뚫어 보는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을 이 사이에 두고 이 경계선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맞죠. 분명히 부모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방송에선 계속 비트코인이 사라진다 그래. 그런데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을 할 때는 또 다른 하나의 통로를 찾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가 잭 도로시라든가 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올린 적이 있는데, 구글 선정 세계 최고의 미래 경제학자가 누굽니까? 토마스 프레이저.
토마스 프레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미래 경제를 잘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 1등.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억만장자보다 1000배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만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조만장자가 어떤 산업군에서 탄생을 할까요? 토마스 프레이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조만장자가 나올 수 있는 18가지 산업군에 관한 세미나를 합니다. 억만장자보다 1000배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조만장자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혁신적이어야 되겠죠. 그 18가지 산업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프레이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암호화폐였어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조만장자가 탄생을 할 것이다. 그런데 토마스 프레이가 조만장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다.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억만장자보다 더 1000배 많은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 갑자기 억만장자가 조만장자가 될 수 있는 1000배 뛰어버리는 자기의 자산군이 1000배 상승해버리는 산업군이 솔직히 지구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암호화폐를 첫 번째로 꼽았다는 거죠. 3가지 조건이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들? 글씨를 잘 써야 되겠네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첫 번째는 세계성, 두 번째는 급속한 확장성, 그리고 세 번째는 광범위한 대중적 수요. 자, 이 3개를 생각을 해보시고 암호화폐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암호화폐를 통해서 조만장자가 탄생을 할까요? 세계성, 급속한 확장성, 그리고 광범위한 대중적 수요. 생각나시죠? 어떤 코인 이야기 할 건지. XRP죠.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XRP를 홀드하기 위해서 세계 준비 통화로 쓰인다면 급속한 확장성, 그리고 세계성, 그리고 광범위한 수요. XRP로 거래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요가 따르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XRP 지갑을 스마트폰에 넣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XRP 지갑을 갖게 될 겁니다. 누구의 발표? 미국의 발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세계성, 급속한 확장성, 그리고 광범위한 대중적 수요. 토마스 프레이는 암호화폐에서 처음으로 조만장자가 탄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직도 부모님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지인의 이야기, 그리고 회사 동료의 말을 신뢰하실 겁니까? 아니면 비트TV, 그 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 사람 말을 신뢰할 겁니까? 다 신뢰하지 마세요. 누구를 믿으면 될까요? 그나마 세계에서 미래 경제를 가장 잘 꿰뚫어보는 토마스 프레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간단하잖아요. 이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백만장자는 어떤 산업군에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억만장자는 어떤 산업군에서 탄생이 됐을까요? 백만장자는 담배 업자가 처음으로 백만장자 소리를 들었어요. 담배 생각해보세요. 세계성. 지금은 뭐 담배를 많은 분들이 끊었죠. 저는 그런데 담배를 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웠습니까? 그리고 급속하게 많이들 피웠죠. 급속한 확장성, 그리고 광범위한 대중적 수요. 자, 이 3개의 조건을 생각하다 보니까 담배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충분히 나왔겠구나 감이 오시죠. 그리고 억만장자는 어떤 산업군에서 처음으로 억만장자 소리를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일 석유왕 록펠러가 처음으로 인류라는 집단 안에서 억만장자란 소리를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만장자의 탄생은 토마스 프레이가 말하는
억만장자보다 1000배 더 많은 자산군을 갖게 될 조만장자의 탄생은 암호화폐에서 탄생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코인이 누굴까요? XRP란 얘기입니다.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다른 거 다 믿지 마세요. 어떻게 친구나 부모님, 지인, 회사 동료, 여자친구, 배우자가 미래 경제를 알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들 말도 100% 신뢰하지 마세요. 맞겠어요. 잔소리를 오늘 엄청 제가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죠. 어차피 지금 비트코인 52,000불을 같이 봤는데 31K 왔다고 우리들이 좋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면 그 자리 갑니다. 기다리면 74K도 보세요. 충분히. 그런데 이번 하락에 또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났겠죠. 제가 1년 반 정도 됐지만 어쩔 때는 아직도 어색해요. 아직도 어색하고 유튜브를 저도 보지만 제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은 야, 이게 참 희한하네. 유튜브의 영상을 제가 1년 반 동안 올릴 거라고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뭐 개인 사업을 따로 하고 있지만 이 나이가 돼서 유튜브라는 공간에 내가 아는 지식을 1년 반 넘게 이렇게 매일 업로드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한테 아직도 너무나 어색한 일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요. 매일매일 하지만 매일매일이 너무나 새로워요. 그런데 1년 반 정도 하니까 그래도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5만 명 정도 이렇게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왕 시작한 거니까 10만 정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실버 버튼 정도는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5만 명이니까 언제 10만 명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 분씩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시면 10만 명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별로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죠. 꼭 필요하신 분에게만 제 영상이 노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타신 분 계시면 되게 여러분들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네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재테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또 배운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알아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암호화폐를 구매했다 이런 분 거의 없어요. 100%입니다. 100%. 여러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99%의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더 떨어지겠는걸? 아직도 내가 봤을 땐 너무 비싸. 비트코인 하나에 4천만 원이 뭐야?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극명하게 나눠졌다니까요. 50대 50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암호화폐를 구매하신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언제 일반 대중들이 구매를 하게 될까요? 매수를 하게 될까요? 결국 비트코인이 5만 5천, 6만 정도 돼야 오늘 제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그 시점에 들어온다니까요. 계속 봐요. 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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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라도 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번 하락장을 같이 겪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경험입니다. 경험. 충분히 많은 걸 이미 여러분들은 느끼고 배우셨어요. 그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재테크잖아요. 하나는 테크라는 걸 해야 돼요. 내가 버는 급여로, 내가 버는 돈으로는 남보다 잘 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별다른 수가, 별다른 재주가 있지 않은 이상. 또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일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전 세계 경제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5년 뒤에도 계속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 뭔가 하나는 내가 질러놔야 돼. 내 미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재테크란 걸 해야 돼. 그런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걸 배우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0.618 자리가 비트코인의 역사예요, 역사. 이 자리 밑으로는 이제 안 간다가 맞지 않을까요? 제가 차트를 보다가 정말 잔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우리는 수백 개의 블록체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에 참여할 수 없다. 앵간히 좀 하고 빨리 규제를 만들든 규제를 하든 좀 빨리 좀 해봐라. 은행도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지금 은행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잠식당하죠, 거의 지금. 어쩔 때는 카카오가 IT 기업인지 아니면 핀테크 기업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스타벅스도 헷갈리게 하죠. 각종 페이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은행에서 할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 살 길은 결국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은행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렇게 정부가 바이든이 분유통만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리플의 찐친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플과 오래전부터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 기사를 지금 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결국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코인을 탄다면, 내가 암호화폐를 투자를 했다면 지금 XRP 선택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의 확신을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토마스 프레이 말을 믿으세요. 결국 세계 경제는 토마스 프레이 말대로 지금까지 이끌어져 왔습니다. 규제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규제 때문에 수많은 블록체인이 썩고 있다. 우리는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같이 보수적인 나라에서도 지금 암호화폐를 살리려고 저렇게 노력들을 하는데 미국이란 나라에서 너무나 폐쇄적으로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이제 이렇게 기관에서까지 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면 결국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지지율 테스트를 또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오픈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리플과 SEC 관계도 정리가 될 것 같고, 미국 안에서도 정치인들도 그렇고 지금 주요 은행에서들도 굉장히 바이든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암호화폐 홀더들도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자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2% 정도 제가 데이터를 본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개발자. 그런데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렇게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유망한 인력들이 어디로 갈까요? 결국 해외로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 미국은 어쩌면 빚도 많아 후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무조건 조치를 취하겠죠.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선 털고 있겠습니까? 리플 XRP와 아주 찐친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의 이야기는 계속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XRP 승리에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지 않을까요? 어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7월에 암호화폐 연구팀을 공식 출범을 했고, 작년 10월에는 결국 무시하기는 너무 큰 금융 생태계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많은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원한다. 그리고 은행은 전체 암호화 생태계를 위한 메타버스에서 엄청난 기회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너무 긴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또 투표일입니다. 투표 빨리 끝내시고 또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